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수요일 강의를 위해서 오늘 녹화를 합니다. 10월 아마 이게 10월 14일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 고민을 한 끝에 비대면 강의로 결정을 했어요. 예. 모든 다른 강의들이 이제 혼합 대면하고 뭐 학교를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대면 강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강의들이 비대면으로 결정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만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 하나 때문에 학교를 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하듯이 녹화 강의를 통해서 비대면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잘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기말이 한 번밖에 없지만 그 기말에 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잘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6과 3-7 내용 했는데요. 이제 리지트 바디 모션 그 전까지는 뭐예요? 유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플루스태틱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모션이 있는데요. 모션이 있는데 강체 모션만 있는 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체 모션에 대한 거버닝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어요. 이 거버닝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도가 되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왼쪽은 관성력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이게 이너시아 포스죠? 이너시아 포스. 오른쪽이 이게 프레셔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그래비티. 여러분들 엄밀하게 공부를 유체역학을 정말 잘 이해했다면 이 식이 아직 완벽한 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일단은 관성력, 압력 구배, 그래비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오른쪽은 스태틱, 플루이드 스태틱에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고 왼쪽은 이제 뭐예요? 움직임은 있지만 강체 모션만 있을 때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고 여기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실제로는 점성력이라는 항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 지난 시간 공부를 했고요. 그 내용 이어서 이제 오늘 이것들의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식을 써볼게요. 지난 시간 유도했던 식 로의 A 벡터의 벡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로지 벡터다. 이게 우리의 강체 모션에 대한 거버닝 이퀘이션이다. 자, 얘들을 여러분들 풀어서 쓴다고 생각하면 로 AX I 플러스 로 AY 의 J 플러스 로 AZ의 K 벡터는 마이너스 라운드 P의 라운드 X I 마이너스 라운드 P의 라운드 Y의 J 마이너스 라운드 P의 라운드 Z의 K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한 방향만 있잖아요. 걔가 만약에 중력을 J 방향에 작용한다고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II, JJ, KK 묶어주면 I 성분, 이거 I 성분 아니니까 I 성분끼리 묶어주면 식이 OAX는 마이너스 라운드 P의 라운드 X가 되고 Y 성분끼리 묶어주면 얘랑 묶어주니까 로 AY는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Y 마이너스 로 G가 되고 마지막으로 Z 성분끼리 정리를 하면 식이 로 AZ는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G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 방향 성분으로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 각 방향 성분으로 쓰면은 이렇게 세 가지 식을 갖는다. 결국 이거는 벡터에 대한 식이지만
몇 개씩 개수를 따지면 3개의 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우리가 유도한 식에 대한 스페셜 케이스. 첫 번째는 freeze at rest. 여기서 at rest란 단어는 at rest란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얘가 무슨 의미예요? 얘는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속도가 일정한 속도일 때 결국 뭡니까? 뭐가 유체가 정적이거나 유체가 일정한 속도이거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위에서 정의한 가속도 성분이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의 식에서 ax, ay, az 가속도 성분이 0이다 하면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엔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x는 0이 되고 두 번째 식은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y 마이너스 로 g가 0이 되고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g가 0이 되는 이런 세 가지 식으로 식이 정리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은 기울기가 0이란 말이죠. 이 기울기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p가 원래 x, y, g에 대한 함수이겠죠. 기본적으로 함수인데 이게 x 방향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이 z 방향으로 변화가 없다고 한다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p가 x와 z에 대해서 뭐예요?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와 z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다? p의 y에 대한 함수만 이제 영향을 받는다. 결국 p is what? p is dependent 이렇게 쓰지 말고 p is only function of y. 오직 y만의 함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식 자체. 이 첫 번째 식, 마지막 식을 통해서 p가 y만의 함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y는 마이너스 로 g가 돼요. 얘를 수식을 적분을 하면 p는 마이너스 로 g 그다음에 뭐예요? y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은 뭐예요? 컨스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했으니까 p가 y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컨스턴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p가 x와 z의 함수이면 얘는 컨스턴트가 아니라 임의의 fx, z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다시 만약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얘가 여전히 x와 z의 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얘가 fx, z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식을 유도를 했죠. 근데 지금 어떤 기준점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y가 여기가 0이다. y가 0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y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 기준점을 우리가 y가 0일 때 예를 들면 이걸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데 y가 0일 때 우리가 프레셔 제로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경계 조건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p는 마이너스 로 gy 플러스 p 제로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죠? 만약에 y를 반대 방향으로 적용했다면 이게 플러스가 됐을 테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식이죠, 그죠? p는 p0 플러스 로 gy라고, 만약에 y를 아래쪽으로 포지티브라고 봤을 때는 지우고 헷갈리지 않게
만약에 얘를 y를 아래쪽 방향이 포지티브라고 보면 p는 p0 플러스 로지 y라는 관계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뭐 했던 거예요? 3장에서 배웠던 내용. 뭐예요? 해수면으로부터 기준으로부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프레셔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 사실과 얘는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조금만 더 일반적인 식에서 특별한 케이스, 스태틱하거나 컨스턴트 벨로시티한 유체의 경우, 그 가속도가 무시되는 경우에는 결국 정적인 상태랑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난 3장 초반에 공부했던 유체의 정력학과 동일한 식으로 식이 유도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는 유체 바디의 자유낙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경우냐 하면 유체 바디가 가속도를 갖는데 그 가속 이게 유체 바디라고 할게요. 이 유체 바디가 중력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의미입니까? AY가 마이너스 G가 되는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 AX, AZ는 0인 스페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경우면 이 위에 아까 위에 있는 이 거버닝 이케이션에서 AX는 0이 되고 얘가 AX는 0이 되고 AZ는 0이 되는 그 경우에 얘만 마이너스 G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G가 되는 경우. 다음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AY가 마이너스 G가 되는 경우면 결과적으로 아까 위의 식에서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X,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G 이게 0이 된다 그런 겁니다. 맞죠? 얘가 마이너스 G가 되면 캔슬돼서 요것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P가 원래 x, y, g에 대한 함수인데 이 식은 x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y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z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경우가 뭐가 있어요? P가 constant한 경우에만 그게 가능해요. 그죠? constant everywhere. 모든 위치에서 P가 constant한 경우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중력 가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가속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압력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모든 점이 다 동일한 압력, 그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유체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한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영어 공부 여러분들 잘 하셨으니까 as if it is in an environment with zero gravity.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 두 번째를 공부했는데 중력 가속도가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동일한 가속도를 가질 때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 두 번째를 공부했어요. 자, 만약에 스페셜 케이스인데 같은 스페셜 케이스인데 AY가 마이너스 G가 아니라
AY가 G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pressure AY가 G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력 방향을 거슬러 가면서 중력은 아랫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G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압력장은 X와 Y에 대한 함수는 아니죠. 그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X와 Z에 대한 함수는 아니고 P는 only function of Y인데 이때 PY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와 이 점의 두 개의 압력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P2는 P1에 플러스 2로 GH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은 이 뭐예요? 여기서 압력 차이가 2배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압력 차이가 원래 물의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로지 H만큼이 되는 게 맞는데 얘가 H라고 하면 그런 게 맞는데 지금 엑셀러레이션이 발생하면 중력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엑셀러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2배의 로지 H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2배의 압력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2배의 압력 차이. 그렇게 해서 뭐 2G, 3G, 4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중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페셜 케이스 두 번째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08입니다. 잠깐만 좀 하시고 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수업하다가 짬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할게요. 요즘 여러분들 뭐 테니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어제 일요일에 남자 단식 결승이 있었습니다. 롤랑가로스 남자 단식의 롤랑가로스 대회에서 결승전에 누가 올라갔나요? 나달과 누가 올라갔냐면 조코비치가 올라갔어요. 조코비치가 세계 랭킹 1위, 나달이 세계 랭킹 2위예요. 근데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롤랑가로스 대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회 특징이 클레이 코트예요. 그죠? 테니스 코트는 크게 인조잔디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 코트라고 해서 딱딱한 그냥 콜트도 있고요. 이제 근데 바닥이 어떤 거에 따라서 볼의 특징이 많이 달라요. 볼의 특징이 많이 다른데 나달은 이 대회에서 12번인가 우승을 했고 이번이 13번째인가요? 우승을 엄청 많이 했어요. 롤랑가로스 대회만 나오면 나달이 우승을 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유체역학 관점에서는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달이 어떻게 해서 우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달이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야. 나달이 라켓을 뭘 쓰냐면 광고하는 건데 나달이 어떤 라켓을 쓰냐면 그 바벌랏 브랜드를 쓰는데요. 바벌랏을 쓰고 얘는 사우스포예요. 왼손잡이에요. 얘는 오른손잡이고 나달은 바벌랏을 쓰고 그 중에 표 에어로라는 라켓을 쓰는데
이게 예전에 퓨어 에어로가 아니라 에어로 드라이브라는 라켓이었어요. 에어로 드라이브. 그런 라켓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나달이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새로 나온 이 브랜드는 퓨어 에어로라는 라켓이 나왔지만 나달이 쓰고 있는 라켓은 예전에 에어로 드라이브 라켓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겉모양만 퓨어 에어로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더 팔아야 되니까 새로운 라켓을 이제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이 에어로 드라이브 익숙해서 이걸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켓의 특징이 뭐냐면 라켓 특징이 헤드 스핀을 라켓의 헤드를 스핀이 잘 걸리게 잘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줄도 한두 개 적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나달이 그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 나달이 칠 때 라켓을 공을 굉장히 어떻게 치냐면 라켓이라고 생각하면 라켓으로 긁어버립니다. 공을 긁어버리고 이 긁는 정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라켓을 해서 머리까지 휘어져서 이제 나달 전매 특허 스윙샷이 나오는데 이렇게 탑스핀을 걸어 이게 탑스핀이라는 거예요. 공을 깎아서 이렇게 걸어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은 다음과 같은 회전력이 걸려요. 그죠? 다음과 같은 회전력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유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공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유체가 공이 멈춰 있다 생각하면 유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다가와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 지금 탑스핀을 걸었다는 거예요. 탑스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유체역학적 관점을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탑스핀을 이렇게 걸었다 하면은 회전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회전이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유체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간다고 했죠. 간다고 했는데 유체가 지금 얘가 회전하는 방향이랑 얘가 유체가 다가오는 방향이랑 어떻습니까? 아래쪽은 유체를 더 가속화시켜주는 영향을 해요. 속도가 더 증가를 하는 이 유체의 속도를 더 증가시키겠죠. 얘가 회전하면서 밀어버리니까. 그리고 얘는 유체가 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쪽은 유체의 속도를 감속시켜요. 아래쪽은 유체 속도를 가속시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베르누이게이션에 의하면 이쪽의 속도가 떨어지고 이쪽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압력이 밑에 쪽이 떨어지죠.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고 프레셔가 이쪽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치게 되면 압력이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크기 때문에 공이 쭉 가다가 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고 다시 바운스 되고 나면 얘가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생겨요. 탑스핀이라고 하죠. 탑스핀. 근데 이게 클레이 코트에서는 클레이의 반발 때문에 튀어오르는 정도가 더 크고 그리고 속도를 더 많이 감속을 시킵니다. 바닥 충격 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 세게 때려도 어떻게 됩니까? 볼이 마찰력 때문에 바운스는 크게 되지만 여기서 속도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파워 힘을 가지고 막 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게 때려도 상대방이 다 받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게 되면 랠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누가 더 오랫동안 잘 받아내는지 이런 것들이 테니스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달이 그만큼 스핀을 많이 걸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RPM이 공을 걸어서 RPM이 3000rpm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분당 회전수잖아요. 3000rpm이 걸린대요. 공이 돌아가는 회전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탑스핀을 많이 걸어치기 때문에 일단은 잘 안 나가고, 그죠? 안 나가고 들어왔을 때 바운스도 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키 작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받을 때 자기 어깨보다 높은 스윙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체력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또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다 뭐다? 유체역학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하죠. 매그너스 이펙트.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뭐 반대로 이제 이거를 밑을 깎아치는 거는 슬라이스라고 하잖아요. 슬라이스는 이거보다는 좀 더 길게 가면서 바운스는 더 낮게 떨어지는 그런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유체역학이랑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는 응용 유체역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용 유체역학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응용 유체역학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응용 유체역학을 꼭 수강을 하셔야 유체역학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 특히 학력, 양력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유체역학에서는 안 배워요. 안 배우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응용 유체역학까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테니스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유체역학이랑 관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니스 한번 재밌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재밌어요. 자, 뭐 더 얘기할 것도 많은데 뭐 왜 그 테니스 공에 털이 이렇게 달려 있냐 이런 것도 다 유체역학이랑 관련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더 얘기하면 우리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예, 이러한 물이 차 있는 경우에 얘가 초기에는 이렇게 있다가 얘가 뭐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작용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다음과 같이 기울어질 수 있겠죠. 기울어질 수 있겠죠. 그때 이 해수면의 두 점을 x1, y1이라고 잡고, 그때의 프레셔, 여기 이때의 프레셔를 p1, 이때의 프레셔를 p2라고 볼게요. x2, y2라는 좌표에서요.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해수면이 기울어진 각도가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면 얘는 탄젠트 세타는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을 빼주면 x2 마이너스 x1이 되고, y 쪽에서 큰 값은 y1 마이너스 y2가 되니까 탄젠트니까, 그죠? y1 마이너스 y2가 탄젠트 세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탄젠트 세타에 대한 표현을 일단 놔두고, 얘는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유도했던 식 로 AX는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X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AZ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 그럼 AY는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Y 마이너스 로 G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P가 뭐의 함수입니까? X, Y의 함수잖아요. 지금 프레셔를 구하는 게 우리가 처음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P는 마이너스로 AX의 X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컨스턴트입니까? 컨스턴트가 되면 안 되죠. FY가 돼야 됩니다. 왜? 여기 라운드 P, 라운드 Y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X와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Y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를 미분하니까 F 프라임 Y가 되고, 얘가 결국 뭐였어요? 얘가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로 A Y 플러스 로 G로 표현할 수 있죠.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로 G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넘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로 a y 마이너스로 g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를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p y는 마이너스로 a y 마이너스로 g 가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컨스턴트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 P라는 식의 FY, 죄송합니다. 이게 FY죠, FY. FY를 알게 됐으니까 F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식이 P는 마이너스 로 A X의 X 마이너스 로 A Y 마이너스 로 G 플러스 C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네요. 여기는 Y가 되고 Y가 되고 C가 되죠. Y가 되고 Y가 되고 C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러한 경우에 특정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일단 특정 점에서 만약에 프레셔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만약 x는 0, y는 0을 기준점을 삼아서 그때 프레셔를 P0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경계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P는 마이너스로 AX의 X 마이너스로 AY의 Y 마이너스로 GY 플러스 P0라는 식으로 일도가 될 겁니다.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셔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프레셔는 P0 마이너스로 AXX 마이너스로 AYY 마이너스로 GY 이렇게 해서 프레셔를 표현할 수 있다. 어떤 기준점을 삼아서. 그죠? 상대적인 압력을 구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식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했던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해도 되고 이 식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정의한 두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x1, y1에서 프레셔가 P1이고 x2, y2에서 프레셔는 P2인데 실제로 얘는 해수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프레셔 서피스는 프레셔 1과 프레셔 2가 같은 압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P1은 마이너스 로 AX의 X1이 되고 마이너스 로의 AY 플러스 G의 Y1이 되고, P2는 마이너스 로의 AX의 X2 마이너스 로의 AY 플러스 G의 Y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CC 되는데 얘는 서로 빼기를 한다 생각하면 얘들은 캔슬이 되겠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P1-P2는 P2-P1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P2-P1은 마이너스 로 AX의 X2-X1이 되고 마이너스 로의 AY 플러스 G의 Y2-Y1 이렇게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피스에서 아까 뭐랬어요? 프레셔는 프레셔 1과 프레셔 2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0이 되는 거고, 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요 한 항을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식이 로 AX의 X2 마이너스 X1이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로의 AY 플러스 G의 Y2 마이너스 Y1이 됩니다. 여기서 로 서로 캔슬이 되죠. 그러면 식을 더 정리를 하면 덧보기 필요 없는데 어떻게 끄지? 꺼지죠 그냥.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X 오버 AY 플러스 G가 되고, 얘가 right hand side로 이렇게 얘를 넘기면 Y2 마이너스 Y1 오버 X2 마이너스 X1의 형태가 됩니다. 자, 기억을 해보시면 얘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Y1 마이너스 Y2 오버 X2 마이너스 X1이 탄젠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정리를 하면 탄젠트 세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ay 플러스 g 분의 ax 가속도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중력 가속도는 상수고 가속도 성분 ax, ay의 크기에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그 각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어떤 임의의 방향으로 가속도하는 이런 물탱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물탱크가 이루는 기울기의 면은 ax와 ay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임의의 가속도 a의 방향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유도를 했어요.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있네요. 3-52식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오늘 3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분발하겠습니다. 저도 분발하고 여러분들도 분발하고. 예제 3-12번을 좀 볼게요. 예제 3-12번이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 한번 책을 펴보세요. 페이지 10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가속하는 동안에 물탱크의 넘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가속하는 동안에 물탱크의 넘침이라는 내용인데 지금 물탱크가 이렇게 물탱크가 이렇게 있고 가속도는 이제는 뭐예요? AX 방향밖에 없어요. AX 방향밖에 없고 초기에 이렇게 물탱크의 표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속하면서 얘가 이렇게 면을 이루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늘어난 만큼 얘가 줄어드니까 얘 중점은 반드시 여기 가운데 있고 얘가 기울어진 정도만 계속 바뀌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높이가 이제 이렇게 되고 증가되는 양이 되고 그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고 바닥면이 얼마라고 되는 면적이 2 곱하기 0.6m로 주어져 있어요. 있고 바닥면이 그렇게 돼 있고 트럭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트럭이 가속하는데 0부터 90km/h로 10초 동안 가속한다. 그러면 이 액셀러레이션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10초 동안 90-0 이렇게 가속한다. 그럼 9km 어떻게 돼요? 단위가 m/h에 나누기 세크가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m/s의 단위로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90인데 90 곱하기 10의 3승 미터 다음에 얘를 360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m/s까지 요걸 표현하려면 10 곱하기 3600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속도가 2.5m/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의 액셀러레이션은 2.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그래서 결국 뭘 알고 싶으냐? 물이 안 넘쳤으면 좋겠고요. 물이 안 넘쳤으면 좋겠고 허용 가능한 초기 물의 높이를 알고 싶다. 허용 가능한 물의 초기 높이를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전체 도메인의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죠. 탱크의 초기 사이즈는 0.8m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기울어진 정도, 그러니까 얘가 요 지점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통 크기만큼 올라오게 되면 이제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높이를 알게 되면 최초 이 높이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높이는 지금 리니어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구한 수식을 이용을 하면 탄젠트 세타는 ay 플러스 g 분의
AX라는 관계를 얻는다 그랬는데 AY는 지금 이 문제는 없어요. 0이고 9.81만 가속도를 고려하면 되고 AX는 2.5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0.255라는 숫자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각도가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다? 세타는 아크 탄젠트 0.255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세타를 구하게 되면 계산기로 해보시면 되겠죠. 14.3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각도가 결국 14.3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물탱크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폭이 0.6이 되는 경우, 하나는 이 폭이 2가 되고 깊이 방향이 0.6이 되는 경우. 얘는 깊이 방향이 2가 되는 경우. 그림이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겠네요. 하나는 0.6이 이렇게 되고 깊이가 2가 되는 경우, 하나는 폭이 2가 되고 깊이 방향이 0.6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높이가 뭐예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좀 보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세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폭이 0.6이라고 하면 여기에 높아지는 이 높이는 0.3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하면 되겠죠. 그죠? 0.6인 경우 0.6인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그럼 0.3의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0.3의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결국 0.25죠. 0.25 맞죠? 0.25 탄젠트 세타가 0.25니까 0.25 이 값을 계산하면 7.6cm가 나와요. 0.6인 경우. 그럼 아까 반대로 2m인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폭이 2인 경우니까 이 반이 1인 경우죠. 1. 그러면 1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이제 얼마인지를 알면 되죠. 1 곱하기 0.25 하면 되고 이거는 25.5cm가 돼요. 자, 높이는 두 가지 경우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80cm예요. 그죠? 그렇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중심은 초기 높이나 나중 높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초기에 여기 0.6m인 바닥면이 0.6m를 이렇게 놓았을 때는 초기 높이가 72.4cm가 된단 말이고 0.6인 되는 경우는 그렇고 만약에 얘가 2m가 되는 경우에는 80cm에서 얘가 얼마가 된다? 이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25.5cm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의 높이는 초기 높이는 55.5cm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을 얼마나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초기에 이렇게 된다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2m짜리겠어요?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0.6m짜리가겠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0.6m일 때 초기의 높이를 72.4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물을 초기에 더 담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제 3-2번까지 자, 이제 3장의 마지막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10페이지 교재 페이지 11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Rotation in a cylindrical container 라는 주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좀 정의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렇게 뭐 막대가 됐든 어쨌든 가운데 이렇게 회전을 거는 거예요. 회전을 걸게 되면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통해서 이제 회전을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회전을 걸어주면 어떻습니까? 유체가 초기에 다음과 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쪽 면이 높이가 높아지고 안쪽 면이 높이가 낮아지는 그래 원심력 때문에 유체 원심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이제 가지고 할 건데 이때 몇 가지를 디파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초기에 이 높이를 우리가 H0라고 디파인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운데 점 이렇게 낮아진 이 가운데 점을 HC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임의의 높이 여기서 말하는 서피스까지의 바닥면으로부터 서피스까지의 높이를 ZS라고 할게요.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회전 문제예요. 회전 문제이기 때문에 모기가 있네. 회전 문제이기 때문에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를 쓰는 것보다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쓰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강체 해석에 하는 이퀘이션을 가져오면 이렇게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R은 로 AR, 그다음에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세타는 제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세타 방향의 가속도 프레셔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가지고 가는 거고 라운드 P의 라운드 Z는 마이너스 로지 중력에 의한 성분. 그러니까 여기서 R 방향이 되고 Z 방향이 되고 그다음에 세타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 AR은 R 오메가 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각가속도에 대한 각속도에 대한 그죠? 각속도의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AR은 R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프레셔는 요 식에 의해서 프레셔는 R과 Z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세타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적이기 때문에 P는 only function of R과 Z에 대한 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적분을 하면 P는 2분의 로 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F Z가 돼요. 왜냐하면 P가 Z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니까. 그럼 요거를 다시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P는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Z는 F 프라임 Z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로 G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FZ는 마이너스 로 GZ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프레셔에 대한 표현이 나오겠죠. 프레셔는 2분의 로 R 제곱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로 GZ로 표현이 된다. 됐죠? 네, 프레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지금 이거는 이 식 자체는 프레셔가 이 모든 도메인, 요 유체가 있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프레셔를 설명할 수 있는 식이죠. 식인데 계면에서 우리 계면 좌표를 RS, ZS라고 한다면 그 계면에 대해서의 위치를 넣어줬을 때 이 P는 뭐가 됩니까? P는
서피스에서의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 관계를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식은 PS는 2분의 로 RS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마이너스 로 GZ로 식이 하나가 표현 ZS로 표현해요. 지금 RS, ZS는 어때? 서피스에서의 R과 Z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요 식으로부터 또 하나 유도할 수 있는 거는 P가 R의 0일 때, 그때는 R의 0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로 G의 Z인데, 그때의 R이 제로일 때의 Z의 높이니까 걔는 뭐가 됩니까? H 로지 HC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PS 서피스에서 R이 제로일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R이 제로일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여기서의 압력이나 여기서의 압력이나 뭐예요? 지금 기체와 액체가 면이 닿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해수면의 압력, 결국 대기압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압력과 요 압력은 같은 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걸 두 개 같게 놓으면 2분의 로 RS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마이너스 로 GZS는 마이너스 로 GHC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식을 좀 더 정리를 하면 ZS는 HC 맞죠? HC 로즈를 나누니까 플러스 2G분의 로 날라가고 RS 제곱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있는 3-57번 식이에요. 자,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HC는 초기에 알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HC라는 거는 회전하면서 결정되는 중심의 높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HC를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HC로 표현하기보다 H0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되겠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ZS를 표현하고 싶은데 HC를 우리는 아직 몰라요. 어느 정도 표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H0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초기 값은 알잖아요. 그 H0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쓸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돌려서 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유체가 가지고 있는 볼륨 자체는 회전하나 하지 않으나 같아야 되잖아요. 비압축성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를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 거나 초기의 볼륨이랑 같다 이 말이죠. 일단 초기의 볼륨은 뭡니까? 초기의 볼륨은 어떻게 되냐면 초기의 볼륨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제로 하면 돼요. 그죠? 단면 곱하기 높이 하면 그때는 평평하니까 이렇게 해서 볼륨을 계산하면 되고, 지금 회전하면서 생기는 볼륨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걔는 적분을 3번 해서 dV 하면 되는데, 얘는 R 세타 Z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R 세타 Z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R dR D 세타 DZ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를 Z에 대해서는 ZS로 그냥 표현하면 되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0부터 2파이 D 세타 이렇게 되고 0부터 R까지 ZSR DR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아까 ZS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표현으로 했다고 했어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일단은 요거는 2파이죠. 2파이가 되고 0부터 R까지 ZS는 2G분의 W제곱 R제곱 플러스 HC의 RDR 이렇게 적분할 수 있고,
자, 요거는 0부터 r까지 적분을 하면 2파이에 오메가 제곱 r 4승 8 중간에 너무 건너뛰었나요? 한번 그냥 스텝 하나 가지고 갈게요. 자, 적분을 할게요. 그냥 2파이에 적분을 하면 8g에 오메가 제곱 r 4승 플러스 2분의 hc r 스퀘어 r부터 0부터 r까지 이렇게 적분되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시면 이제 r을 넣으면 되죠. r을 넣으면 2파이에 w 제곱 r 4승 8g 플러스 hc의 r 제곱 오버 2가 됩니다. 그래서 볼륨은 지금 볼륨은 파이 r 제곱 회전할 때 볼륨이에요. 오메가 제곱 r 제곱 4g 플러스 hc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초기의 볼륨은 파이 r 제곱의 h 제로라고 했어요. 그게 결국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이 r 제곱 캔슬이 되니까 h 제로는 4g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플러스 hc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아까 말했죠. h 제로는 아는 값인데 h c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hc를 드디어 h 제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메가 제곱 r 제곱. 요 관계식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zs는 2g분의 아까 위에 쓴 식을 다시 가져올게요. ls 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hc라고 했는데 hc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zs는 h0 마이너스 4g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마이너스 2r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케이션 몇 번이냐면 3-61번식 그죠? 3-61번식. 자, 여기서 자 봅시다. 얘는 뭐라 그랬어요? 서피스의 임의의 서피스의 높이 zs라고 했습니다. 임의의 서피스 높이. 그죠? 이 zs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하면은 지금 관계식을 보면 초기의 높이 h0와 그다음에 지금 회전하고 있는 각속도의 크기, 그다음에 이 도메인의 r의 사이즈, 그죠? 그리고 이 r은 실제 zs가 놓여 있는 그 위치에서의 r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식 3-61이고 프리 뭐예요? 설피시케이션.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고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거는 하나씩 살펴보면 자,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요. 회전하고 있는데 이 회전하고 있는 현상 가운데서 높이를 결정하는 성분의 물성치, 유체의 물성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유체의 물성치는 크게 밀도, 뭐 점성계수, 서피스 텐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면장력은 뭐 일단 무시한다 생각하더라도 밀도와 점성계수, 지금 점성계수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밀도는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식 가운데서 밀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회전하는 이곳에서는 밀도는 중요하지 않은 성질이 되는 거죠. 밀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최대 높이, 버티컬 하이트가 가장 높은 지점은 도대체 어디일 것인가? 어디겠어요? 버티컬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은 끝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도한 식도 그 위치에서 맥시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식을 물리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수학적인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진 라지 R이 됐을 때 ZS가 맥시멈이 돼야 이 수식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맥시멈이 되는 ZSR은
R이 라지 R일 때 얘가 맥시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게 뭐예요? 맥시멈 하이트가 된다 그랬어요. 맥시멈 하이트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시멈 하이트 디퍼런스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디퍼런스, 그러니까 디퍼런스란 말은 요 지금 그림이 계속 위에 있어서 뭐네요. 여기서부터 요 높이까지 높이 차 델타 Z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ZSR 마이너스 ZS 제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구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2G분의 W0 R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3-62번 식이 됩니다. 됐죠? 됐고, 아까 우리가 프레셔 유도했었죠? 프레셔 유도한 거 다시 가져가 봅시다. 있나요? 프레셔 유도한 게 요 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P는 기억해 봅시다. 2분의 로 R 제곱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로지 Z, 저 식을 다시 가져와서 여기 쓸게요. P는 2분의 로 R 제곱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로지 Z, 그죠? 근데 이때 적분할 때 잠깐만요. 식을 볼 때 여기 적분할 때 컨스턴트를 구하지 않았나 보네요. 여기서 FZ 할 때 여기서 Z 플러스 C가 돼야죠. 그죠? 여기 플러스 C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임의의 한 점으로 생각한다면 R이 0이고 Z가 0인 지점을 P는 P0로 고려한다면 이 C는 뭐가 된다? P0로 놓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포를 생각하시면 P는 마이너스 로지 Z 플러스 P0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책 3-6 책에 있는 3-64번씩이 됩니다. 3-64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R이 0, Z가 0일 때 그때 값을 P0라고 놨을 때 이 수식을 당연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됐고, 또 뭐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Z 위치에서 프레셔를 생각한다면 P는 얘는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P는 P0 플러스 2분의 로 오메가 제곱 R 제곱 only 뭐예요? 펑션 오브 R이 되고, 그 다음에 at the same R에서는 P는 P0 마이너스 로 GZ가 되고, 얘는 only 펑션 오브 Z가 됩니다. 이런 관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예제 3-13번만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요거를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예제 3-13. 창문을 열어놨더니 모기가 엄청 많네요. 근지럽네요. 자, 예제 3-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20cm 다이아미터,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봤던 문제죠. 20m의 다이아미터고, 그 다음에 20m면 요 폭이 0.2m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맥시멈 실린더 컨테이너의 높이는 얘의 높이는
0.6m라고 돼 있어요. 실린더 컨테이너 높이는 0.6이라고 돼 있고 파셜리 필드 데인데 그 초기의 높이가 이 높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0.5m라고 돼 있어요. 초기 높이가. 그렇죠? 초기 높이 0.5m인데 이제 얘를 휘저어준다. 휘저어준다. 휘저어주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각 속도는 컨스턴트이다. 그러면 AR은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쨌든 아까 우리가 유도한 식을 바로 가져올게요. ZS는 H0 마이너스 4G분의 W 제곱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라는 식을 유도를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R 제곱 마이너스 2R 제곱이네. 2R 제곱.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Free surface equation.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려냐면은 determine the rotational speed at which the liquid will start spilling from the edge of container.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휘저어 버려 가지고 이 초기에 있는 유체가 이러한 형태로 돼서 이게 끝에가 ZR이 라지 R일 때 0.6m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ZS에서 R이 라지 R일 때 이게 이 값이 얼마가 된다? H 이게 0.6을 H라고 하면 H가 되는 그죠? 이때 H0 마이너스 4G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마이너스 R2 라지 R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어떤 로테이셔널 스피드에서 이 라지 R이 라지 R일 때 H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식을 W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W는 각속도는 스퀘어 루트의 4G의 라지 H 마이너스 H0 over R 스퀘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각속도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 모르는 미지수 없잖아요. R은 얼마? 0.1m니까 넣으면 되고 G는 9.81 넣으면 되고 라지 H는 0.62로 주어져 있었고 H0는 초기는 0.5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 값들을 다 집어넣으면 W가 나오죠. 이거 계산해보면 19.8 레디안 퍼 세크가 나와요. 네, 그렇게 구하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챕터 3를 공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챕터 3가 좀 길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도 늦은 거 아니에요. 다른 반보다 진도 늦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챕터 4, 5, 6, 7, 8은 그렇게 속도를 천천히 이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학적인 것도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점점점 단계를 올려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씩 낼 거예요. 물론 급하게 속도를 낼 건 아니지만 천천히 낼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내용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3장을 가볍게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3을 배웠는데요. 뭘 배웠냐면 압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P 백큐ම් 진공 상태에서는 압력이 0이에요. 근데 뭐예요? 절대 압력은 뭘 기준으로 한다? 이 진공 상태로부터 압력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압력이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기압이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에 대한 상대적인 압력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P 게이지 프레셔라고 그랬어요. 네, 그죠? 그리고 P 게이지 프레셔라고 그랬어요. P 게이지는 그래서 P 앱솔루트 마이너스 P 에이팀으로 결정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으로부터 깊이 방향으로 압력은 어떻게 분포된다 그랬습니까? PY는 P 해수면이 대기압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로지에만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어떤 평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평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 DF 그러면은 얘가 컨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안 되고 적분을 해야 된다. PDA로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깊이 방향에 대해서 깊이는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 깊이가 B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 0부터 B가 되고 아니 B가 되면 안 돼. 0부터 뭐 어디라고 할까? 0부터 H라고 할게. H. 요 깊이는 요 끝을 H라고 하고 H 깊이는 B라고 할게. 그러면 B는 밖으로 나오고 0부터 H까지 PY dy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적분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모멘트를 구하는 상황이다 하면 dm 모멘트 이건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dm은 rdf이니까 m을 모멘트를 구한다고 하면 y 지금 y에 대해서 여기서는 보통 이것도 y라고 할게요. y에 대해서 df 적분하는 거니까 df는 뭐라고 그랬어요? df는 pda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y의 pda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까처럼 컨스턴트 한 경우다 하면은 컨스턴트 한 경우라 하면은 얘는 적분해서 0부터 h의 py의 by d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YCP 센터 오브 프레셔 곱하기 FR은 모멘트예요. 모멘트. 그렇기 때문에 YCP는 FR을 구하고 M을 구했으면 M 나누기 FR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중력은 유체가 받는 중력은 로 SGB로 이제 mg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아니요, 솔리드 물체가 있다면 그 솔리드 물체 밀도 곱하기 그래비티의 볼륨을 하면 그 mg가 되니까 그게 중력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 이 물체가 어떤 상대적으로 이렇게 리퀴드에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면 얘가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얘기한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로 F의 GB다. 이 물체가 뭐 어떤 물체든 상관없고 그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 중요하고, 이 밀도는 뭐예요? 유체의 밀도를 고려하는 게 부력이다.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리지드 바디 모션에서는 로 A 벡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로 G 벡터의 관계식을 갖는다고 했고, 그 얘들로 뭐예요? 가속하는 그 물탱크, 그 다음에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뭐예요? 실린더 통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거까지 이번 3장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4장의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플루이드 키네매틱스예요. 플루이드 키네매틱스는 뭐냐면 다이나믹스 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유체의 속도라든지 유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거다. 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